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장동 난타전이 예상대로 벌어졌습니다. 어제 사자 후보 토론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대장동 공방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시장 제껴놓고 만든 겁니까? 그래서 기소된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이게 너무 사업의 위험성이 많아서 3억 5천밖에 리스크는 없지만 하여튼 남는 거는 다 먹게 그렇게 설계를 해준 거냐?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냐를 여쭤보는 거죠.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이재명은 찔러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이재명 알면 큰일 나니까 비밀 평생 간직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보신 것처럼 신경전의 온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답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프레임 씌우기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대장동 문제가 어제 TV 토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었죠.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게 아킬레스건과 같이 약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어제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외곽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 어느 한쪽의 패배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출신답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동 의혹의 약점 이것을 공세를 잘 버텨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검사 출신이니까 뭔가 좀 검사 출신답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은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첫 토론에서 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든가 그래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초반부터 이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시간 낭비하기보다 민생과 경제 얘기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가급적 가능하면 피하자. 그래서 뭐 민생 문제를 집중해야지 지금 시간 낭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 하나. 또 다음은 그 역공. 그러니까 자신의 의혹의 화살을 자신한테 공격되는 것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한테 돌려서 역공을 하자라고 하는 두 가지 전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자신은 이익을 취한 것 없다. 그래서 하지만은 뭐 윤석열 후보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역공을 했습니다. 이런 앞으로 몇 차례 토론회가 진행될 텐데 계속 이런 기조가 이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막연하게 드는 생각은 어제는 싸움을 피하고 카운터 펀치를 노렸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측의 전략도 좀 노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토론회 때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보다도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윤석열 후보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토론 끝난 다음에 내가 공부 많이 했는데 연휴 때 뭐 열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질문 5%도 다 못했다 이렇게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의 분석이 공부한 거에 비해선 질문이 참 치밀하지 못했고 또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회피하기만 바빴다 이런 비판이 양쪽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2라운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피해서 좀 진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진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일주일마다 진행되는 재판에서 새로운 진술들이 계속 나오면은 그걸 통해서 TV 토론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을 통해서 무슨 진상이 규명된다 이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 뭐 하여튼 유리한 거지 방어할 거는 방어하고 공격할 거는 공격할 소재를 계속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 추이들 이런 걸 면밀히 보면서 하여튼 전략을 새롭게 좀 가다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뭔가 속 시원한 느낌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다음 토론회 때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고요.
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이렇게 대장동 의혹에 대한 공세가 있었다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여러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심상정 후보는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언급된 안희정 전 지사 관련 내용을 두고 윤 후보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을 대신해서 제가 묻습니다. 윤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 저는 그러지 뭐 마시고요. 안희정 씨나 네. 또 오거돈 씨나 박원순 씨나 다 권력을 이용한 그런 성범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김지은 씨한테 네.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이거 사과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시죠. 그렇게 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아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 녹취록에 나왔던 발언을 바탕으로 질문 공세가 이어진 건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예상을 했던 질문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걸 보면 조금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일단 TV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콘텐츠보다도 저는 이미지다. 그 각각 후보들이 어떤 이미지를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느냐. 특히 이번 선거처럼 비호감도가 높은 그 대선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비호감인 줄 알았는데 TV 토론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네 정도만 돼도 성공이라는 거죠. 그럼 중도층이 돌아설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예. 이번 TV 토론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 주고자 하는 이미지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검사 출신답게 강단이 있다. 예. 이런 기존의 이미지를 확고하겠다라는 거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소탈함입니다. 검사지만은 그래도 좀 소탈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면 성공인데, 어찌됐든 김지은 씨 사과건에 대해서는 그 사과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나름대로 소탈함을 이미지를 주는 데는 성공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원하게 예. 받아들인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탈함의 이미지를 내는 성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그 윤석열 후보의 녹취를 들어보면은 내가 그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제가 공적의 위치에 있으니까 계속 무슨 조건을 달고 토를 답니다. 그런 면은 앞으로 TV 토론에서 고쳐야 될 화법이다. 예.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소탈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소탈한 이미지를 좀 강화하는 그런 전략이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R200. R200이 뭐냐? 네, 추은호 해설위원님. 공부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원래 알고 계셨나요? 어제 저도 TV 토론을 보고 예. 질문을 나오는 걸 보고 아리백이 뭐냐, 저도 아리백이 뭔지 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이다. 뭐 이렇게 해설이 돼 있고, 아 그런 뜻이구나라고 하고 있었는데 검색어에 R에다 숫자 200 쓰신 분들 많고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검색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겨냥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를 거다, 과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겨냥해서 공세를 편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 자체가 아리백이 뭔지를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서는 좀 과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TV 토론 자체는 누가 잘하냐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장학 퀴즈가 되면은 좀 곤란한 거죠. 그러면은 저도 검색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예.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라는 식이 되면은 좀 과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죠? 라는 답변이 계속 된다라면은 예. 그거는 준비 안 돼 있구나라고 하는 이미지 또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대로 좀 질문을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도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상 질문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어제 뭐 청약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안철수 후보의 답변에 오답을 또 내기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스터디가 좀 더 필요하다.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약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윤석열 후보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더 세밀하게 공부를 했어야 됐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준비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디테일한 면을 후보들에게 물어보면은 예. 사실 말이 막히는 분야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누구나 마찬가지일 예. 겁니다. 그런 거를 질문해서 궁지에 몰아넣는 전략 뭐 한두 번은 쓸 수는 있겠지만은 지나치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어제 토론 주제 중에 이제 외교 정책 관련된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어떤 순서로 하겠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답변을 좀 보여주시죠. 후보마다 큰 차이를 보였거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중 1순서로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용외교가 중요하다,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겨냥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조가 친중, 친북으로 흘렀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먼저 중시하겠다. 그리고 또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답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안철수 후보 역시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 심상정 후보는 김정은을 먼저 만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한미 정상회담하겠다. 또 사저회담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심상정 대 윤석열, 안철수로 예. 이렇게 외교 안보 문제는 선이 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답변에서 어떻게 보면은 후보들의 색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과 선을 확 긋기도 뭐하고 그렇습니다. 또 동조하자니 뭐하고 이런 좀 내적인 갈등이 표출됐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차별화를 꺼내는 순간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의 뿌리가 또 남북 정책의 뿌리가 그 김대중 정부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차별화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과의 차별화가 아니라 김대중과의 차별화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 외교안보 정책을 답습하고 조금 변형되는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근데 높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부터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 하기에는 또 중도층 또 일반 보수층을 겨냥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북한이 계속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인데 북한과의 대화를 김정은과의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요소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입장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 많은 분들이 사자회담 처음으로 치러진 사자 토론회였죠. 예, 토론회를 지켜보셨을 텐데 앞으로 지지율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총평을 해본다면 각 후보별로 좀 득과 실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TV 토론에서 노리는 것은 만약에 이기고 싶어 있다면 자기 차별성을 확실히 드러내야 된다. 인물이나 정책의 차별성. 그러나 어제 차별성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어서 완전히 항복시키는 거. 그런 상황도 어제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성공한 후보도 없고 실패한 후보도 없다라고 판단은 내려집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느냐. 그 이미지 누가 더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 앞으로 진행될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도층 표에 굉장히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 표가 만약에 1%, 2% TV 토론을 보고 결정했으면 그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어제 TV 토론을 보고 중도층이 내 마음을 결정했다라고 하기에는 토론의 질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좀 유보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TV 토론이 끝나면은 SNS상으로 이른바 짤 영상, 이렇게 짧게 편집되는 예. 영상이 굉장히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앞으로도 당분간 또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그것도 다른 요소가 더 재미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예. 못할 거다. 다른 재미있는 요소는 뭐냐면은 그 네거티브 공세, 예. 배우자 리스크 이런 관심을 끌 소재들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TV 토론은 영향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토론이 최대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키워드 내용 보겠습니다. 안심이 열덩어리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요.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네, 소고기를 살 때 사본분들은 알지만 금액 맞추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일단 12만 원어치만 잘라달라고 해라.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그때 이제 처음에는 개인 카드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시 법인 카드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 법인 카드가 경기도청 총무과 의전팀 소속 직원들의 식사 등에 쓰이는 법인 카드다라고 예. 이런 것이 밝혀졌는데 제가 경기도청 들어가서 직원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의전팀 소속이 팀장을 포함해서 13명이더라고요. 13명. 팀장 제하면 예. 12명이니까 대략 1인당 한 만 원꼴로 식사비로 이렇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면은 결국 의전팀 직원들이 쓸 돈을 쓸 그 카드를 그 비용을 김혜경 씨를 위해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비판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시간이 개인 카드로 쓸 때는 저녁 오후 5시 40분에서 한 6시 사이 됐거든요. 그것이 취소되고 그 다음날 12시 41분에 결제가 되는데 결국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후 5시 40분에 수원에서 와서 그 성남까지 와서 점심 먹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한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볼 수가 근데 있을 이게 것 뭐 같습니다. 한 번, 두 번에 그친 건 아니고 일단 A씨 측 주장은 지금 9달 동안 10번 넘게 이렇게 카드를 바꿔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횟수도 물론 법인 카드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몇 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달에 한 번 꼴은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것이 법인 카드를 썼다면 공공횡령인 거죠. 결국 개인을 위해서 썼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감사가 진행될지 수소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소고기 누가 먹은 거냐? 그리고 이거 애초에 누가 지시한 거냐? 김혜경 씨는 알고 있었느냐? 이게 쟁점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밝힌 대로 뭐 감사 기관에 감사를 받겠다. 감사에서는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감사에서는 그런가요? 밝혀지지 않은 게 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전부 이미 퇴직한 공무원들입니다. 감사원이든 경기도청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들어도 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민간인을 상대로 조사를 걸어도 없고요.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한다라면은 뭐 검찰에 고발이 됐으니까 국고 그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결국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이제 불거졌을 때 일단 국민이 볼 때는요. 초반에 어떤 해명과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배모 사무관은 내가 잘 보이려고 내가 한 것이다. 지시받은 게 아니다라고 했고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먹은 약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도 조금 꼬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 대리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인데 다른 언론 보도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한 달 뒤에 김혜경 씨가 본인이 인근 병원에서 6개월치를 또 처방받은 사실이 같은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또 이렇게 그 증언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그 전에 그 3월에 배모 씨가 자신이 복용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약조차도 결국 김혜경 씨 몫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약이고 또 폐경을 그 여성에게
복용하는 호르몬제인데 그것을 왜 그 A 씨가 그 배모 씨가 그 복용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배모 씨가 이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다른 대리 처방을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의료법 위반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만약에 검사 수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 짐을 자기가 지겠다라는 거죠. 김혜경 씨한테 넘기지 않겠다라는 건데 예. 그건 뭐 수사를 통해서 나올지 여부,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희룡 국민의힘 본부장이요. 이거 과잉 의전이 아니라 불법 의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 배모 사무관이 본인은 과잉 충성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인지 이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배모 씨가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를 할 때 그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 근데 어제 그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가 나와서 YTN에 출연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성남시장 시절에 예. 7급 공무원으로 그 기용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되면서 5급으로 승진해서 경기도청에 근무했던 것은 확인이 돼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주로 했던 역할이 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그런 정황도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행 비서로 공식 채용된 건 아닌 그건 건가요? 아닙니다. 예. 이재명 후보도 작년에 한 토론회에서 예. 수행비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비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은 이런 뒷일, 잔심부름 이런 것들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의전팀에 지금도 의전팀에 소속돼 있는 것이지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은 아니죠. 그리고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것은 5급 공무원이 하는 것은 국무총리만 수행비서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 국무총리 배우자도 5급 비서관이 있는 경우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를 어떻게 보면 손상한 거다라고 예. 이 자체를 가지고 고발하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수행비서로 공식 채용된 게 아니라면 이것은 불법 의전이다 이렇게 이제 야당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과거 해경군 김씨 논란과도 또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배모 씨가 어디까지 관여가 돼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김혜경 씨가 작년 11월에 낙상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인터넷 언론사들이 집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잘못된 사진을 찍은 적이 그렇죠. 있었죠. 망토 그래서 두른 사진. 망토 있고 예. 뭐 다스베이더다 하고 논란이 예.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 사람이 그 배사무관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군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리고 해경군 김씨 이 논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경군 김씨 그 트위터의 계정을 만들려면은 이메일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구글 메일로 인증을 받았는데 그 계정을 만든 사람이 배모 씨다라고 예. 하는 그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가까이서 이렇게 집안일이라든가 봐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토론회에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뭐 집중 공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의 약점인 김건희 씨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약점인 김혜경 씨 물론 그 문제는 어제 전혀 거론이 안 됐습니다. 서로 약점이기 때문에 공세를 폈다가는 다시 역공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심상정 후보 측은 여성 문제를 강조하는데 배우자 문제를 꺼내기에는 또 곤란한 점이 있었을 예. 거고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도 자신은 가족 리스크가 없는 후보긴 하지만은 괜히 남의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예. 거론 안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일단
거론되지 않은 것 자체가 예. 저는 그나마 어제 토론회를 품격을 좀 떨어뜨리지 않는 그 일조한 예. 역할을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주 이슈만 보면 김건희의 시간에서 김혜경의 시간으로 넘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대선은 며칠 뒤를 좀 예측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또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